소련의 제의로 시작한 회담은 7월 26일 군사분계선 설정과 전쟁 포로를 비롯한 4개 의제를 합의하였고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나 점점 난항을 거듭하였고 의제마다 장기간 혈전을 벌이게 됩니다. 1차적인 어려움은 경계선의 책정 문제였습니다. 이미 38도선을 넘어 진출하던 미국은 양군의 접촉선에 따라 결정하자고 주장하지만 공산 측은 38선의 원상 회복을 고집하면서 회담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8월 22일 공산 측이 회담 중단 성명을 내며 회담은 정지됩니다. 양측은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군사작전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회담 기간에도 전투는 계속되었고 주도권 쟁탈을 위한 소모적인 전투를 반복하면서 전선은 38선 주요 고지를 둘러싸고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였습니다.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시 전선이 잠잠하지만 회담이 결렬되거나 지연될 경우 치열하게 전투가 전개되었습니다. 2개월간의 회담 중단 후 유엔군 사령관 리찌웨이의 제안으로 10월 25일부터 휴전회담이 판문점에서 재개됩니다. 공산 측은 접촉선을 경계선으로 하자는 유엔군의 주장에 양보하고 중립국 감시위원회 설치에 합의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난제는 포로 송환의 문제였습니다. 많은 북한군 포로가 전쟁 중 강제로 징집되거나 편입되었고 중공군 포로 일부가 송환되길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유엔군은 개인 의사에 따라 선택하는 자유 송환을 주장하는 데 반해 공산 측은 본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주장합니다. 양측의 치열한 의견 대립으로 포로 교환 문제 소위원회는 1952년 2월 27일부터 2개월 가까이 중단되게 됩니다. 이 기간 북한에서는 유행병이 만연하였고 북한은 이를 유엔군의 세균전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조사를 위한 국제적십사조사위원회 입국을 거절하였습니다. 4월 9일 포로 교환 문제위원회는 재개되었으며 공산 측은 포로 전환을 귀환 후 처벌하지 않고 개개인의 자유의사를 확인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유엔군이 귀국 희망자가 8만 3천여 명으로 밝히자 공산 측이 다시 강제 송환을 조정하면서 결렬됩니다. 4월 28일과 5월 2일 회의를 진행하지만 포로 문제로 회담이 결렬되어 휴전 문제는 세계의 정치 선전에 사용됩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휴전회담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거제도 포로 수용소 반란 사건과 도뜨 장군 감금 사건입니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의 공산 포로들은 비밀 통제 조직을 결성하여 반공 포로를 위협하고 테러를 가했습니다. 한편 리찌웨이 장군의 후임으로 클라크 장군이 유엔군 사령관에 임명됩니다. 클라크 장군이 부임하자 회담 재개를 목적으로 새로운 공격이 시작되었고 6월 22일 성역으로 간주되던 스풍댐까지 폭격하는 강경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유엔 공군기와 새로이 출현한 미그 15기간 공중전이 빈번해졌고 전투는 다시 격화됩니다. 북한군과 중공군은 전선이 밀리자 10월 25일 휴전회담에 응하여 유엔군의 주장을 수용하였습니다. 양측은 그 밖의 의제도 30일 이내에 합의할 것을 전제하여 당시 임진강에서 남강에 이르는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책정하였으나 다른 의제의 합의에 실패하면서 백지화되고 맙니다. 1952년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백마고지 전투, 크리스마스 고지 전투를 비롯한 고지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비록 제한된 지역에서 일어났지만 고지를 뺏고 뺏기는 공방전을 계속하면서 양측은 많은 인명피해를 입게 됩니다. 한편 1952년 12월 3일 제7차 유엔 총회에서 인도가 포로 송환에 관한 결의안을 제의합니다. 체코, 폴란드, 스웨덴, 스위스 4개국으로 구성된 송환위원회에서 포로들을 설득하여 가고 싶은 곳으로 송환하자는 내용이었기에 소련과 중공은 자유송환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지만 압도적 다수결로 통과됩니다. 1953년 3월 5일 스탈린이 사망하였고 3월 28일 공산 측은 휴전회담 재개를 제의합니다. 소련의 새 지도자들과 합의를 마친 중국은 송환을 희망하지 않는 포로를 중립국에 맡겨 해결하자고 제의하였습니다. 4월 11일에 이르러 상병포로 교환협정이 성립되어 20일부터 교환이 시작되었고 4월 26일 휴전회담을 통해 중립국 감시위원단을 구성하고 송환을 원치 않는 포로를 중립국으로 보내는 것을 합의합니다. 1953년 3월 이후 휴전회담이 진전되는 한편 한국 정부의 저항은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손실이 지속되면서 전쟁을 분단으로 마감하려 하자 정부의 통일정책이 좌절을 겪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공산군에 강제로 징집되거나 편입된 반공포로를 공산 측에 양도하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휴전회담이 재개되기 이틀 전 4월 24일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아이젠하워에게 중공군이 북한에 주둔한 상태에서 휴전이 성립될 경우 국군을 유엔군 사령관 지휘관에서 빼내겠다고 통보하기 이릅니다. 국민들도 통일을 지지하면서 휴전 반대 시위를 전개하였고 포로 관리를 위한 인도군의 입국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에 미국은 클라크가 공산 측을 설득하고 확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인도 정부를 통해 중공을 설득하도록 하였는데 어려운 점은 한국 정부를 휴전에 동의하게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경제 군사 원조를 조건으로 한국 정부가 휴전에 동의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 대표에게 휴전 협상을 거부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5월 30일 이승만 대통령은 아이젠하워에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모든 외국군 동시 철수를 제안합니다. 6월 4일 공산 측은 유엔군의 최종안에 동의하였고 아이젠하워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휴전 성립 후 한미 방위 조약과 군사 및 경제 원조를 약속하기에 이릅니다. 드디어 6월 8일 한국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양측이 포로 송환 협정에 서명하면서 순조롭게 이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방공포로 송환을 두고 한국 정부의 태도가 가장 큰 변수로 발생합니다. 한국 정부의 돌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승만에게 미국 방문을 청하였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하였고 6월 18일 새벽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사전 예고 없이 2만 7천 명에 달하는 방공포로를 석방시킵니다. 이런 돌발 사태에 공산 측은 미국이 공조하였다며 맹렬히 비난하였고 미국은 사건과 관련이 없음을 해명하면서 휴전 교섭을 파기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국무차관보 로버튼슨을 특사로 파견하여 교섭하였으나 이승만은 완강하였습니다. 그동안 전투는 계속되었고 특히 국군 방어선에 대한 중공군과 북한군의 집중 공격이 전개되었습니다. 경계선 확장 직전 전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7월 11일 마침내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휴전협정이 조인되고 오후 10시에 기해 모든 적대 행위가 종식되면서 3년에 걸친 전쟁은 멈추게 됩니다. 한국전쟁은 10만 명이 넘는 전쟁고아와 1천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이 발생하였으며 45%에 이르는 공업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소련 통계에 따르면 북한 11.1%에 해당하는 113만 명의 인구가 사망하였고 양측 250만 명이 사망하였고 산업시설과 교통시설의 80%가 파괴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은 핵무기를 제외한 살상무기가 총동원한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중 미군은 폭탄 46만 톤, 네이팜탄 3만 톤, 로켓탄 31만 발, 기관총 1억 6천만 발을 사용하였습니다. 3년 동안 계속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대부분의 산업시설들이 파괴되어 양측 모두 큰 피해를 보면서 남북 간 깊은 적대적 감정으로 한반도 분단은 당연시되었으며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은 68년째 분단을 유지하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1950년부터 1953년에 걸친 6.25 전쟁을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을 잇게 한 수많은 순국선열, 디스토리는 그들을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디스토리였습니다.